안녕하세요. 박춘호입니다. 예, 오늘 12월 26일입니다.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. 왜냐하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지요. 그러니까 오늘 배당 유효기일 마지막 날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팔아버리면 배당을 못 받는 거지요. 내일 배당 낙일입니다. 내일이.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배당을 못 받는 기준일이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경계일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방송을 열었는데요. 여기 그 창에 코리안리 재보험 회사 창을 띄워놨죠. 이거는 이 코리안리 재보험은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고배당주 중의 하나이고 또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회사가 중요한 공시를 했고 그래서 그 배당주 전략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걸 오늘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코리안리를 뭐 한 3년 전에 샀는데 주당 한 10,000원 남짓 좀 내외에 샀던가 봐요. 그러니까 그때가 바닥 가격인 줄 알고 샀는데 3년 동안 그냥 평가손이 괴로워서 뭐 힘들어 하다가 최근에 코리안리가 공시를 해서 주가가 10%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로 이기다 하고 팔아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3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익은 좀 났느냐 하니까 뭐 이익은 무슨 이익 지금 뭐 거의 본전의 근처에 와서 팔았다. 약간 손실을 봤지만 뭐 그동안 배당받은 것하고 합하면은 크게 손실 난 건 아니다. 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천만다행히 정리를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투자를 3년 동안이나 해서 본전도 못 찾고 이 팔아치운다라는 게 참 이게 별로 현명한 건 아닌 거죠. 실패한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 전략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코리안리 재보험 최근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8,500원에서 9,500원까지 급등을 한 이유가 공시입니다. 공시. 250만 주, 총 발행 주식 수의 2% 정도를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공시가 이 회사 급등 요인입니다. 그래서 보통 뭐 공시하면은 한 5% 오르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죠? 평소 일반적인 공시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근데 공시가 내용을 제가 보니까 250만 주면은 발행 주식 총수의 2% 정도예요. 그러니까 보통 뭐 1% 정도가 일반적인 공시인데 일반적인 공시보다는 자사주 매수 규모가 좀 많다. 그러나 뭐 크게 많은 건 아니에요. 많다 그러면 한 3% 정도 해야 이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2% 자사주 매수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펄쩍 뛰는 것은 좀 의외로 좋은 반응이다. 이건 아마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회사의 특성상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꼭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가치만큼 뛰느냐 이건 아니에요. 주가의 단기 등락은 수급이지 그 본질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.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 주가의 간격 그거하고 가치하고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.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. 사실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가장 이러한 대표적인 이 뭐라 그러나 이 터무니없는 이제 생각이지요. 증권사 리포트라면은 정말로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대표적입니다. 주가 올라가면 목표가 올리고 기업 가치 올라가는 걸로 홍보를 합니다. 주가 떨어지면 기업 가치 떨어진 걸로 앞으로 별로 전망이 안 좋다 그러고 목표 가격 낮추고 투자 의견 낮추고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거죠.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반응이
자사주 매입 공시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뭐 재보험, 보험, 뭐 사양산업이다라고 그렇게 어둡게 보다가 갑자기 무슨 뭐 용비어 층가를 부르짖습니다. 리포트가. 매우 좋은 가치주다 그러면서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걸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증거가 이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샀다가 떨어지면은 물렸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반등을 하면은 간신히 본전하면은 판다. 본전만 오면은 팔겠다라고 기다리는 그러한 그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부분 차트에서 고점 돌파의 저항선으로 봅니다. 고점만 되면 팔겠다라고 지난번에 물렸던 그 가격, 지난번에 무너지기 전 가격에 이 주가가 올라오면은 거기서 여지없이 이제 조정을 받지요. 그래서 그게 수급입니다. 수급. 그래서 이제 이 수급과 가치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이렇게 펄쩍 뛰는데, 야, 이때 안 팔면은 언제 팔, 이 펄쩍 뛰었는데 이게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? 빨리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. 이게 이제 일반 개미 매매자들, 투자자도 마찬가지죠. 이런 거 보면 심리적으로 매매자와 그냥 같이 합세해버립니다. 그래서 뭐, 팔지 못해서 안달입니다.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배당이 오늘 걸려 있는데, 요 배당 내일 되면 배당이 이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배당 붙어 있을 때 가격이 시세 좋을 때 팔려고 오늘 파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, 아마. 그런데,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팔지 마시라고. 이 배당을 받아야 주식 투자의 이게 진짜 과실인데, 이걸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부추기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배당부로 팔고 배당락 했을 때 다시 사면은 이 계산해 보면은 그게 수익률이 더 좋다. 뭐 그걸 가지고 언론 보도로서도 많이 나옵니다. 근데 그게 전부 엉터리예요. 이 배당을 가지고 트레이딩 또는 재테크, 배당 테크를 하는 이러한 트레이딩이 이게 갬블이거든요. 요거 배당받고 만약에 배당락이 이 배당보로 팔았는데 배당락이 배당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면은 그때 사서 다시 올라가서 제자리로 가면은 그게 수익이 더 크다. 이게 이제 배당 테크예요. 배당 테크.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. 다 알고 있고 기관 배당주 펀드들이 전부 이런 트레이딩을 해요. 이때 되면 그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볼까 하고, 그 인공지능 뭐 기계라 하면서 엉터리 같은 그 기계를 가지고 돌립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개미들이 아비트리지 거래.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고팔고해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. 옛날에 정말로 투자자들이 무식해서 아무도 모를 때 나만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 게 유효했지요.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돈이 되나요?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배당 테크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, 이 배당 테크가 할 필요가 없이 계속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설사 뭐 우연히 이익이 좀 나더라도 그런데 한번 이제 재미를 보게 되면은 이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그런 이제 배당주 테크니 뭐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투자자가 이제 매매자로 전락하게 됩니다.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,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면은 이걸 파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. 이 기업 가치를 보면, 자,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지금 이 회사가 거래되고 있는 게 얼마냐?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입니다. 1조 1000억. 여기에 이 가격, 펄쩍 뛴 가격이 지금 이제 전체로 보면 1조 1000억인데, 이 회사가 전체 통째로 내가 산다면 1조 1000억을 주면 사요. 그럼 1조 1000억짜리 가치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죠. 자, 이 회사가 지금 보험료 수익
영업이익이 1년에 2천억 냈다가 재작년에 1,700억으로 이익이 좀 줄었죠. 작년에 또 1,400억으로 줄었습니다. 원래는 영업이익이 한 2천억 넘어난다고. 원래 보면 1분기 뭐 800억, 840억, 880억, 507억. 이 3분기까지 얼마 나왔습니까? 영업이익이. 1,600억하고 2,100억 나왔죠. 2,200억 나왔죠. 2,200억 나왔는데 4분기에 또 이익을 내면은 뭐 한 2,500억 정도, 적어도 2,500억은 나겠네요. 뭐 잘하면은 3,000억 가까이도 나겠고. 순이익은 지금까지 1,600억, 1,300억, 1,000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. 그죠? 원래는 얼마 났느냐? 600억, 670억, 380억. 원래 순이익은 1분기 600억, 1,200억, 1,300억, 1,700억. 이거 한 300억 더 나면 한 2천억 정도 나겠네, 원래 이익이. 그러면 여러분, 1조 1천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샀을 때, 영업이익이 뭐 2,500억 나고, 순이익이 2천억 나면은, 이게 ROE가 얼마입니까? 투자 수익률이. 20%가 넘잖아요. 이 순이익을 가지고 투자 수익을 잡으면은, 20% 가까이 되죠. ROE가. 투자 수익률 20%가 세상에 있습니까? 우리나라에?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1년에 20%씩 이익을 줍니까? 근데 그 중에 배당은 뭐 3% 정도밖에 안 하니까 배당 수익률은 3%입니다. 근데 배당 수익률이 3%는 지금 그 이익이 20% 나는 것 중에서 일부만 받는 거예요. 나머지는 회사에 그냥 적립해 놓는 거예요. 그게 누구 돈이냐? 내 돈이에요. 나중에 내가 받을 걸 갖다가 내가 회사에 적립해 놓는 겁니다. 이 회사 통째로 내가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니까 이 회사를 왜 파느냐 이거지. 그럼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얼마입니까? 2조. 여기 자본 총계 나와 있잖아요. 계산 다 해놔 있잖아요. 이게 이 재무제표는 금감원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잠재부실이나 이게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. 금융회사는 뭐 완벽하게 투명하게 발표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자본 총계 총자산에서 부채 다 빼고 순 날짜배기 내 돈만 얼마냐? 2조 1천억, 2조 1천억, 2조 1,100억에서 2조 1,600억, 2조 2,300억. 이 자기 자본이 계속 늘어나잖아요.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나날이 늘어난다, 그죠? 왜 늘어나느냐? 이게 당기순이익이 1,600억, 1,300억, 1,000억 이렇게 나는데 배당은 300억, 300억 이렇게 배당은 주고 나머지는 적립을 자꾸 하니까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, 순자산 가치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요.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최근 연도에 기록된 자기자본 이 순자산 가치가 2조 2천억인데 아까 여기 이 현재 주가 거래는 얼마에 되느냐? 여기 봤죠? 1조 1천억에 거래되잖아요. 그럼 2조 2천억, 1조 1천억에 거래되면 딱 절반값이잖아요. 이 가격이.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판다면은 이게 절반 반값에 내가 던지는 거지. 이 내 회사를 반값에 던진다 이거예요.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손실이 나서 가치가 줄어드느냐? 방금 봤죠? 계속 1년에 1,000억, 2,000억씩 이렇게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런 회사를 지금 이렇게 그 반값에 던지게 되는 거죠. 배당 태클을 한다고. 그리고 다시 자세한 계산으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작게 한 주당으로 다 계산해놨죠. EPS 한 주당 1,300원, 1,100억, 1,100원, 855원. 원래는 아마 이익이 2배로 늘었으니까 뭐 1,600원 이렇게 되겠죠. 한 주당 이익이 1,600원인데 한 주당 이익이 그 중에서 300원만 배당해준다 이거예요.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3%. 300원 배당하고 나머지는 회사 적립. 나중에.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월등하게 좋은데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? 사람들은 뭐 대주주 욕을 많이 합니다. 나쁜 놈이라고. 주가 떨어뜨린다고. 물론 대주주가 뭐 상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급적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안 올리는 일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나요? 대주주가. 이 주식을 안 떨어지는 이유는 기관 매매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자꾸 팔기 때문에, 야금야금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. 왜 파느냐고요? 실적이 떨어지니까 별로 전망이 없다고 이제 어둡게 보고, 또는 뭐 경기 지표가 나쁘니까 뭐 파는 거죠. 또는 뭐
펀드에 가입했던 환매 돈 내다 나고 환매 들어오면 또 팔아야 되고. 그런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안 하고 단기 매매로 해가지고 자금을 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.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. 기업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팔면 떨어지는 거예요. 기업 가치가 아무리 나빠도 사면 올라가요. 이게 차트입니다. 이 차트가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 갬블링을 하는 거고,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차트가 떨어지면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,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차트와 기업 가치의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도구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그 기업 공시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, 자기 주식 취득을 지금 2% 했죠. 발행 주식 총수의 250만 주.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자기 주식 이익이 1년에 2천억, 원래 이익이 2천억이 나는데 자기 주식 이익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. 자사주 매입.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 주식 취득 한도가 지금 얼마입니까? 공시에 나온 게 1300억이죠.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공시한 자기 주식 취득은 200억입니다. 250만 주를 9,000원에 매수하면 200억 정도 돈이 소요되는데, 자기 주식 취득은, 왜냐하면 지금 허용 한도가 1,800억을 가지고 원래 다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중에 이제 현금 배당을 한 300억을 해야 되니까, 자기 주식 취득 한도는 나머지 돈으로 다 얼마든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. 배당을 해주나 자기 주식 취득하나 대주주 마음이야. 그 1,300억을 자기 주식 취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 현금 배당 300억을 주고도 남는 돈으로. 그런데 200억만 자기 주식 취득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주식을 1,000억을 하겠다. 이렇게 해버리면 이 주가는 순식간에 더블 가요. 주가 2배를 올리는 거는 간단합니다. 기업 가치가 지금 2배가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좀 규모를 대량으로 공시해버리면 금방 2배가 버립니다. 상한가 막 한 3번 쳐버립니다.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대주주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형편없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겠다 하는 그 정도예요. 이게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급입니다. 수급 주가 올리려면은 자사주기 조금만 더 해버리면은 자기 가치 금방 그냥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지표 기업 가치로 본다면은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,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할 수가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기 투자가 싫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고, 그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차트 보고 그냥 수급을 따라 하니까. 그래서 대주주가 이 회사의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자가 참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면, 장기 투자에 대해서 위험하다면, 이렇게 내가 장기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가 이거 기업 가치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형편없다 해서 기분 나빠서 상장 폐지할 수 있어요. 자기 시장에 거래되어 있는 현 주가에다가 조금 프리미엄 붙이고 다 매수해버리면은 상장 폐지시킵니다. 자기 스스로. 미국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이 좋은 주식을 뭐하러 거래시키느냐. 회사 돈 수복하게 있는데 정지할 필요도 없고. 그럴 경우에 위험해요. 이 거래되는 시장 거래 규모가 얼마 안 되면 요걸 사버리면 되거든요. 근데 코리안리는 지금 대주주 지분이 매우 약해요. 이거 사들일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자기 스스로 이 좋은 회사는 내가 다 먹겠다고 폐지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별로 없어요. 오히려 이게 대주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회사를 왜 이렇게 주가가 형편없지, 싸네 하고 오히려 이제 적대적 M&A가 돌 수가 있죠. 오히려 이렇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내가 사자 해가지고 대주주 지분보다 더 많이 사버리면 이게 M&A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가 이게 우량한 것이다.
이걸 여기 지표 보면은 이렇게 그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배당주 투자 요령 뭐 몇 가지 하고 이렇게 현혹시키는 이런 얼간이 전문가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죠. 뭐 매매하는 분들은 뭐 그게 유혹이 아니고 뭐 그게 요령일 수 있어요. 근데 투자자가 그런데 이제 솔깃하면 그거는 유혹이 된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리안리는 제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. 이보다 훨씬 더 배당이 좋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종목도 다 추천하기가 넘쳐나서 여기까지는 제가 미치지 않았는데, 그래도 이걸 보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보다도 배당이 좀 못한데도 너무나 이 기업 가치가 좋은 건데, 요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오늘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 질문에 답변할 내용이 올라와 있나요?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대주주라는 걸 어느 정도를 대주주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. 여기에 1대주주, 최대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1% 이상 보유, 2% 이상 보유 대주주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소득가 많다,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아야 된다, 이런 건데,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 양도소득세가 배당보다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 좀 더 내도 배당 수익률이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.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사고가 거의 나지 않아서 가치 훼손이 되지 않을까요?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급의 악재 요인입니다. 이 자율주행차 나오면 차값이 엄청 비싸지죠.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가 왜 사고가 안 납니까? 자율주행 기능이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서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. 그리고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걱정들인데, 이런 작은 걱정들이 큰 걱정을 그렇게 압도해버리면 이게 공포감이 되는 겁니다. 삼성전자 배당금은 뭘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?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좋지 않나요? 이거 우선주는 매 분기마다 배당을 주니까 배당 투자하기가 더 적합하지요. 예,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